그 대표님들의 그냥 우리가 그 세무사들, 여자 세무사들 가업 승계를 오래 했다는 여자 세무사들이 와서 방문 상담 실행을 다 해주고 계속 케어를 해준다. 이런 취지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세무사 합격을 하고 세무법인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이제 기장 업무도 하고 외감 업무도 하면서 외감 업체의 자문도 하면서 이제 2013년에 컨설팅 저는 이제 세무법인 신율이라고 제가 세무법인을 이제 새로 독립해서 세무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대표 세무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회사를 매각을 저희가 도와드린 사례였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회사를 경영을 이제 손을 떼시고 내가 이 회사의 이사한테 넘기고 싶다. 근데 나는 자산 부채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순자산이 한 15억 정도 된다. 그래서 15억은 받아야 되겠고 경영 프리미엄으로 5억은 추가로 더 받고 싶다. 근데 5억은 이 양수자인 이사가 이제 강땡땡 이사가 2억을 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3억은 5년간 급여 수령을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는 대표님이셨어요. 제가 이 회사를 직원들한테 넘기고 싶은데 얼마에 넘기고 싶다. 그 절세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회사에서 13억 정도 수령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강땡땡 이사로부터 2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급여 수령을 월 500만 원씩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대표이사 퇴직을 하시고 뭐 고문이나 뭐 이런 직원 형태로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유리하시다. 이렇게 해서 직원으로서 이제 급여 수령하는 건 안 하기로 했고요. 사실은 이제 13억도 대표님은 의중은 15억 플러스 5억을 받고 싶다고 하셨지만 이제 금액이 크고 리스크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17억 정도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별 평가에 보시면은 2016년 기준으로 이제 44,900원으로 평가가 됐고요. 이 회사가 이제 3억 5천원짜리 액면가에 그리고 6만 주인 3억짜리 회사였는데 현재 지금 주식 가치는 거의 27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 그룹이 제가 이제 49.68%라고 이제 기재를 했는데 이 대주주 그룹에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정땡땡 이분이 이제 대표님이셨고요. 그리고 지금 주주 명부 여기 보시면 이제 정땡땡 이분이 이제 대표님 그리고 홍땡땡 이분은 이제 배우자 이땡땡 이분은 매제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대주주 그룹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정땡땡 이분은 회사의 직원입니다. 직원이 지금 주식을 16.67% 보유를 하고 계셨고요. 이땡땡 이분은 회사하고는 상관없고 직원도 아니고 그냥 타인 지인인 분 지인이 9.55%를 소유하고 계셨고 한땡땡 이분은 이제 선배입니다. 대표님 선배 그러니까 지인이죠.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타인 주주가 17.43% 가지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강땡땡 이분이 이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현재 회사의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인 강모모 이분한테 이제 주식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분은 지금 6.67% 지분을 소유하고 계셔서 지분율이 상당히 낮으셨고 그리고 대표님 가족분들하고 특수관계가 있으시고 그리고 대표님 이 친족 집단이 30%를 초과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임직원은 이 대표님 이 가족분들이나 그러니까 대표님이 대주주 집단이나 아니면 정땡땡 이 회사의 임직원인 이분하고는 특수관계가 있으셨어요. 물론 이제 이땡땡, 한땡땡 이런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타인하고는 특수관계가 없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먼저 이제 고려를 했던 거는 이제 퇴직금을 그럼 좀 먼저 하자. 퇴직금 중간형사는 아니죠. 실제 퇴직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한 거는 대표이사가 퇴직을 하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사전 준비는 여기가 이제 정관 규정이 없었어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님이 92년에 그 회사를 설립하셔서 현재까지 계속 이제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급여도 1억이 좀 넘는 금액을 3년 평균 급여로 가져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3배수, 4배수 규정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4배수로 했을 때 뭐 한도 초과가 92년이니까 굉장히 11년까지의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92년부터 11년까지는 사실은 3배수보다 초과해서 가져가셔도 한도 초과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한 4배수 규정으로 좀 올려서 검토를 해봤는데 뭐 별로 실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3배수 정도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3배수 규정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3배수 규정으로 계산을 하니까 퇴직금 금액이 8억 7천만 원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세금은 9,500만 원. 세후 금액은 아래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듯이 7억 8천만 원 정도. 7억 8천만 원 정도를 이제 퇴직금으로 가져가셨고요. 근데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가 손상되는 거는 바라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제 뭐 금액을 이렇게 크게 가져가서 회사가 재무제표가 망가지면 신용평가에도 영향이 있고 다음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거래처 보기도 안 좋다 그러셔서 그거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정기오류 수정손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7년 결산을 할 때 정기오류 수정손실로 해서 이익이경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걸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재무제표가 손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법인세는 줄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를 계산을 할 때는 세무조정으로 송금산입을 해서 법인세를 줄여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해서 신용평가에 영향이 없도록 재무제표 손상을 막으면서 8억 7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법인세도 줄고 이렇게 해서 대표님이 7억 8천만 원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게 퇴직금을 실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 유상증자는 강모모 이사의 지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보면 6.67%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액면가액으로 먼저 증자를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강모모 그 주식이 강땡땡 주주의 그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12,000주를 액면가액으로 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분율이 이제 22% 정도로 충분히 많이 올라가시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가 4만 원인데 5천 원으로 저가로 혼자 증자를 받으셨으니까 혼자 이득을 보셨잖아요. 다른 주주들이 다 포기하면서 이분한테 증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분의 증여세가 대략적으로 계산하니까 3,597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597만 원, 이 증여세는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6천만 원도 당장은 대표님, 이 이사가 없으시면 이 6천만 원과 3,500만 원을 합해서 9,5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강땡땡 이사는 2억이라는 개인 돈을 대표님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자로 법인의 돈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동성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가지급금으로 하자. 어차피 대표님이 되시면 이거는 뭐 금방 갚을 수 있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해서 저희가 9,500만 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서 강모모 이사에게 지분을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향후에 이제 우리가 감자를 STF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STF를 할 때 기존 대표님 주식이 소각이 되면서 다른 기존 주주의 주식이 올라가니까 이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증자를 했습니다. 증자를 하고 감자를 해야 이제 강모모 이사의 지분율이 올라가시니까. 이제 증자를 이렇게 액면가액 증자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이 컨설팅이 진짜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모든 복합 솔루션의 결정체라서 제가 오늘 이제 사례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보시면은 좀 이해도 안 되시고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뭐 그냥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컨설팅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제 부동산이 없는 회사라서 과점주주 취득세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강모모 이사와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이 타인, 그러니까 직원인분, 이 직원인분 주식의 양수도 거래를 실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중모 주주, 이분은 특수관계가 있으셨어요. 이 강모모 이사하고. 왜냐면 30% 이상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임직원끼리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은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윤모, 네모, 이 주주. 여기 주주는 그냥 타인이시니까 여기는 특수관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양수도 거래를 실행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감자할 때 이 강모모 지분율 상승 효과를 위해서 감자 전에, 이 네 번째 단계가 감자거든요. 그러니까 감자 전에 주식을 양수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감자를 해서 이 강모모 지분율 상승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다 그 전에 강모모 주의 지분율이 확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증자도 먼저 했고 양수도 거래도 먼저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 7,865만 원을 정모모 주주와 이윤모 씨의 계좌에 입금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강모모 주주한테서 받으셔서 이걸로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강모모 이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2억 중에서 7,865만 원은 이제 이렇게 회수를 했습니다. 액면가의 양수도 거래를 통해서. 그럼 이제 액면가의 양수도 거래를 하는데 이때 보면 지금 특수관계가 이 정모모 주주하고는 있으시잖아요. 정씨라고 할게요. 정씨하고는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씨하고 이 강씨 간의 이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액면가액, 그러니까 거래를 액면가액으로 하더라도 액면가액의 0.5% 증권거래세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특수관계가 있으면 시가의 0.5%를 내니까, 그래서 이 시가 3억 8,200만 원의 0.5%를 증권거래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안 나왔습니다.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서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모모 이 주주하고의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래가액 2,865만 원에 0.5%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과세표준이 달라졌습니다. 특수관계가 상증세법상 있는 거래, 그러니까 고저가 거래에 해당을 하면 시가의 0.5%, 그냥 타인 간의 거래는 그냥 거래가액의 0.5%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강모모 이 강씨는 특수관계인 정씨와의 거래를 통해서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득을 보셨잖아요. 원래는 임직원끼리 거래는 시가의 70%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소득세법상 비특수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강씨가 이득을 본 부분, 시가의 70%보다 더 저가로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증여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전체 소요 세금이 이제 500만 원입니다. 뭐 세금까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여기 이제 500만 원으로 해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세를 내면서 이 두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00만 원도 내기 좀 그렇다, 좀 많다, 이럴 때는 이 강 씨의 가족이 회수를 한다면, 그러니까 강 씨가 아니라 강 씨의 가족이 회수한다면 이것도 증여세 이 300만 원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했는데, 뭐 강 씨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강 씨가 회수하는 걸로 500만 원 내고 회수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감자.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서 지분율이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강 씨는 지분율이 이제 이렇게 회수하셔서 44%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식 양수도 거래를 통해서. 그래서 강 씨 지분율은 44%, 그다음에 한 씨는 뭐 주식 이동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14.53%, 타인 지분, 그러니까 정 씨, 이 씨는 다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은 대주주 집단 지분율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감자를 했습니다. 증여 후 감자 STF를 실행을 했고요. 이 STF를 하기 전에 지금 사모님이 주식을 갖고 계세요. 보시면 사모님이 8,700주 12%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증여해서 없애려는 사람은 정 대표님과 이 그 매제 친족 이땡땡 이 친족 이 두 분이 증여를 홍 배우자한테 하려고 하는데 지분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주권 발행을 했습니다. 주권 발행. 그래서 주권 발행을 해서 주권 인쇄하고 인지세를 납부해서 한 25만 원 정도 실비가 들어갔고요. 주권 발행을 하고 나서 주식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을 구분하기 위해서 당연히 증여 전에 이제 주권을 발행해서 증여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정 씨의 주식 10,000주, 그리고 이 씨의 주식 2,000주, 여기 이제 정 대표님의 주식 10,000주, 이 그 매제의 주식 2,000주 해서 주식을 증여하고 나니까 이제 배우자의 주식이 28%로 올라갔고요. 또 대표님하고 이 씨의 주식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지분율이. 그래서 세금은 4억 5,900만 원을 증여받는데 증여세는 이제 638만 원 정도 부담을 하셨고요. 이 증여를 한 이유는 주권 발행을 해서 증여세 취득가액을 올리기 위해서 했고, 이 홍 배우자님이 이미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하잖아요. 기존에 5,000원짜리 주식, 이번에 증여받는 38,000원짜리 주식, 이렇게 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주권 발행을 먼저 하고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상 감자를 했습니다. 유상 감자를 해서 이제 이 배우자님이 4억 5,900만 원을 감자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12,000주를 소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은 하나도 없으시죠. 증여할 때 600만 원 빼고 감자할 때의 세금은 당연히 없으시고, 그리고 지분을 보면은 이제 12,000주를 소각했기 때문에 대표님 8.97%, 홍 배우자님은 14.5%, 이 매제는 6.2% 해서 이분들의 지분율이 이렇게 줄어들고요. 이제 대표님 그 대주주 집단이 이제 강 이사로 바뀝니다. 네. 대표님 그 대주주 집단이 이제 52%를 확보한 강모모 이사에게 가서 대주주 집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할 때 4.6억의 감자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제 법무 비용은 한 100만 원 정도 유상 감자 할 때의 비용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는 뭐 600만 원 정도 들었고, 감자 할 때는 이제 세금이 없으셨고요. 그리고 대표님 집단의 지분율이 이제 30% 이하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강모모 이사의 지분율은 52%로 증가하셔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대표님은 회사의 임직원이시고 이번에 퇴직을 하셨지만 5년간은 퇴임 후에 5년간 특수관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강모모 이사와 대표님은 특수관계가 있으십니다. 예전에는 대표님이 지배주주, 강모모 이사가 임직원 해서 이렇게 해서 특수관계가 있으셨는데 이제 거꾸로죠. 강모모 이사가 30% 이상 지배주주, 대표님이 임직원, 이렇게 해서 있으신데, 중요한 게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를 따질 때 주주 집단은 확장이지만 임직원은 확장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직원의 배우자나 자녀는 대표님 그러니까 지배주주 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강모모 이사와 배우자와 매제는 특수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대표님 가족분들의 그 지분율이 30% 이하가 되시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분을 떨어뜨린 거고요. 그러면 대표님만 특수관계가 있으시고 배우자와 매제는 강모모 이사와 특수관계가 해소가 되니까 나머지 지분의 거래는 액면가액 거래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2차 양수도 거래가 액면가액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 액면가액이 6,215만 원은 이제 강모모 이사로부터 일부 이분들 계좌로 입금해서 대표님이 이제 회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특수관계가 없으신 거죠.
이 주주 집단이 30% 이하가 되면서 지배주주 집단이 이제 강 이사의 가족, 강 이사 집단으로 바뀌었고, 이분들은 그냥 임직원 관계일 뿐이니까, 여기서 임직원은 대표님밖에 없잖아요. 배우자나 매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 강모모 이사와 이 양도인인 배우자, 매제는 특수관계가 없어서 액면가액 거래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는 이제 이 액면가액인 6,215만 원 회수를 하셨고, 이때의 세금은 액면가액의 0.5% 증권거래세만 내시고 30만 원 정도 내시고 회수를 하시면 최종적으로 대표님 8.97%만 남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강모모 이사의 지분은 73.6%로 올라갑니다. 액면가액으로 회수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강모모 이사의 지분율은 73.6%, 그리고 한모모 지분율은 뭐 17.43%인데 이분 건 언제든지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이 한모모는 대표님의 선배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지인이고 뭐 30% 이상 된 지배주주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이분 건 언제든지 가져오실 수 있고, 대표님 지분은 5년만 지나면 액면가액으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강모모 이사의 가족분이 회수를 하시면 되고요. 액면가액으로. 왜냐면 대표님은 그냥 임직원이니까, 그러니까 지배주주 집단 확장이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거는 5년 후에 회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모모 이 지분이 이제 이 8.97% 빼고 다 강모모 이사한테 다 간 거죠, 회사가. 이렇게 해서 지분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이 원하는 그 방향에 맞는 컨설팅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보시면 이 강모모 지분, 강 이사의 지분은 73.6% 확보, 우리가 했을 때 확보가 됐지만 사실은 거의 100%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마련해드렸고, 그리고 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은 감자 대가 4억 6천만 원 회수하셨고요. 그리고 강모모 이사로부터는 합법적으로 1억 4천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2억 중에서. 이거는 이제 1억 4천만 합법적으로 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기억나시죠? 주식 양수도 거래를 통해서 다 하셨던, 이제 강 이사가 주식 양수도 거래를 위해서 차명주주 통장에 넣고 뭐 사모님 통장에 넣고 했던 돈이 1억 4천입니다. 두 번 거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의 세금은 다 합쳐서 4,754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7억 7,900만 원 세후 금액으로 확보를 해드렸고, 퇴직소득세는 1억 4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대표님 원하시는 것처럼 법인으로부터는 13억 정도 퇴직금 포함해서 회수를 하셨고요. 개인으로는 이제 2억을 확보를 하셔서 대표님 원하시는 15억의 회사를 전부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단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복합 솔루션을 제안을 해드렸고, 보여드리는 건 간단하지만 이 단계마다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단계마다 다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결 방안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실 수 있으면 이게 팁이 돼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